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문가의 철영입니다. 네, 7월의 첫째 주이자 하반기의 시작이었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시장은 여러 이슈들로 화려했는데요.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며 S&P와 나스닥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큰 이슈가 있었죠. 덕분에 엄청난 하루가 되었는데요. 우선 장전 발표되었던 고용 보고서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비농업 고용은 지난달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며 전달보다 감소했고, 실업률은 4.1%가 나오며 드디어 의미 있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평이했고요. 이번 고용 보고서가 보여준 결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슬슬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하기만 했던 고용과 경제에 서서히 약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받아들이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무려 70%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이번 고용보고서에서 나타난 징후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업률이 4.1%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실업률은 경기 침체 구간에 서서히 증가하다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게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실업이 폭증할 때 주식시장은 늘 침체를 겪었었죠. 다만 이번에는 기대감이 있죠. 바로 골디락스입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 과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골디락스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과거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는 급격히 안 좋아지고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은 조정을 겪을 것입니다. 현재도 증시는 이미 과열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텐데, 실적이 생명인 증시는 과거 금리 인하기들처럼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를 대비한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상황일수록 상품 자산이 빛을 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이죠. 상품 자산은 주식처럼 실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 구매력 저장 목적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경기보다 유동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며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할 때 조정을 겪었던 증시와는 다르게 금은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금보다 더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높은 상품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상반기에 이미 금의 3배가 넘는 압도적인 실적을 보였죠. 이것은 심지어 금이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강세인 상황에서 이런 압도적인 격차를 보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운트 곡스 악재가 드디어 터졌죠. 마운트 곡스가 일부 보상 물량을 배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몇 개를 언제까지 배포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지만 배포 자체는 시작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에 상환해야 할 비트코인 약 14만 개 중 대략 3분의 1가량인 4만 7천 개가 이동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이 물량이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포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명확하게 밝힌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직전 저점이었던 5만 6천 달러대가 붕괴되면서 5만 3천 달러대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이후 반등하여 현재는 다시 전저점 영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미리 고지드렸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시 6만 4천 달러까지 가격이 반등했지만 마운트 곡스 악재와 함께 찐 바닥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찍은 바닥이 정말로 찐 바닥일까요? 이것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운트 곡스 물량이 어디까지 풀린 것인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은 마운트 곡스 악재가 다 끝난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가격대가 무조건 찐바닥은 아니고 아직은 이 찐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한두 달 이내로 마운트 곡수가 대부분의 물량을 상환했다는 소식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완전하게 이 악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급격한 하락은 꼭 마운트 곡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겹악재의 영향도 있습니다. 마운트 곡수와 더불어 독일 정부도 불법 행위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은 약 5만 개 정도였는데 벌써 1만 개 정도를 팔았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판다면 대략 다음 달 정도까진 매도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이번 마운트 곡수 보상 물량 중 시장에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 수량이 대략 5만에서 7만 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모두 판다면 거의 마운트 곡수가 하나 더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납니다. 이러한 두 개의 초대형 악재가 맞물리면서 지금의 이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투자자라면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 초대형 악재들이 모두 끝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로 최대의 공포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최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그럼 10년 묵은 비트코인의 마지막 악재가 해소되고 모든 잠재적 매도자들이 다 털려나가면서 동시에 찐바닥이 확인된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볼 것도 없죠. 다시 사이클의 재개가 됩니다. 이번에 털어야 할 모든 악재들과 금방 떨어져 나갈 투자자들을 다 털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보는 더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조정은 앞에서 설명한 이 두 가지 악재 말고도 다른 여러 저항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반감기 이후 몇 달 동안 지속되는 채굴자 매도죠. 그런데 이 채굴자 매도도 드디어 끝이 나는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감기 이후 약 3, 4개월 정도는 채굴자 매도가 지속되며 가격이 횡보하는 구간을 겪는 게 과거 사이클들의 역사였죠. 이번에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최근 채굴자 매도가 끝이 나고 해시레이트가 서서히 회복 단계로 접어들어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매도도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반감기 6개월 이후인 9월에서 10월 정도부터 다시 강력한 공급 충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공급 충격이 나타날 9월에서 10월경에 또 뭐가 있나요? 네, 바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죠. 비트코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3분기에서 4분기에 드디어 대형 기관들이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마운트 곡수 악재도 그때 즈음이면 완전히 끝이 나 있겠죠? 독일 정부 매도도 다 끝이 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선거가 있고 비트코인이 원래도 초강세인 4분기로 접어듭니다. 이 모든 슈퍼 호재들이 동시에 터져나올 4분기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반감기 후반전은 이제 막 5%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끝난 게 전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원래 평온하지 않습니다. 그저 꽃길만 간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있었던 최대 하락 지점이 대략 27% 정도 하락입니다. 그런데 과거 사이클들에서는 30% 이상 하락이 수차례씩 있었습니다. 이번 하락은 별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게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원래 이런 것이고 이게 게임의 룰입니다.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 룰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은 엄청난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은 비트코인은 여전히 정상적인 사이클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사이클들과 비교해도 오히려 약간이나마 더 빠른 수준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하락한 현재 가격이 반영된 최신 자료인데요. 여전히 지난 사이클들보다 조금 빠릅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들이 어떤 사이클들이었습니까? 반감기 이후에만 30배와 8배가 올랐던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클들보다 오히려 조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며 동시에 현재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용하겠죠. 비트코인 사이클은 결코 선형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미친 듯이 상승하는 포물선 상승장의 형태를 띱니다. 이번 사이클은 이제 망한 거 아니냐고요? 반감기 이후에만 30배와 8배 올랐던 사이클들보다 오히려 조금 빠르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현재 가격은 스톡드 플로우 모델에서 제시한 반감기 적정 가격 수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정 수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처럼 가끔은 앞서가고 가끔은 뒤처집니다. 지금은 약간 뒤처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의 가격은 본래 가치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가치가 본래 있을 자리로 가게 될 앞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톡드 플로우 모델에 따르면 이번 사이클에서 앞으로 가게 될 본래 가치의 자리는 약 50만 달러입니다. 물론 이 모델이 무조건 맞을 거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이 가진 이 무한한 가능성과 앞으로 전개될 방향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행위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이 앞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원칙을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원칙을 정했다면 그 원칙대로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안 좋은 순간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무의미한 노이즈들입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편한 길이 있으면 힘든 길도 있듯 그 모두가 여정의 일부입니다. 고통스럽게 견뎌내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마음의 평온은 물론 투자에 있어서도 훨씬 좋은 성과를 가져갈 테니까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때는 자신의 그릇만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